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Hellfire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lfire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on a hellfire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화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올림피스의 12주신 중에서 제우스를 포함한 6형제 이야기 했었고요. 나머지 6명 제우스의 자녀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타네부터 아폴론, 아르테미스, 헤르메스까지 했고, 이 시간에는 헤파이토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헤파이토스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원래 12주신이 다 제우스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반은 형제들, 반은 자녀들인데, 헤파이토스 같은 경우는 제우스와 헤라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제우스와 관계없이 헤라 혼자서 낳은 자식이죠. 보통 대장장이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다 보니까 불을 달아요, 불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헤스티아라고 있어요. 처녀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처녀신이 3명 있다고 했잖아요. 올림피스 신전에서 이 화롯불을 지키는 화롯불의 여신이 헤스티아, 그리고 아테나, 그리고 아르테미스, 3명의 여신이 있는데, 헤스티나는 되게 중요한 게 그 불꽃이 결국 그 문명이라고 했잖아요. 문화, 그리스 문화, 문명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불꽃은 나중에 프로메테우스가 이 불꽃을 가져다가 인간에게 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은 물론 겉으로는 물질 문명으로 나타나지만 물질보다도 그 정신 문화 같은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볼케이노가 이 헤파이토스가 다스리는 불은 그 정도의 불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렬한 불이죠. 강렬한 불. 금속을 녹이는 불이니까. 그리고 이 불로 인해서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니까 정확하게 물질 문명이 헤파이토스의 불에서 사실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파이토스가 로마로 가면은 어떤 신이 되냐면 불카노스가 돼요. 영어로 가면은 화산을 가리키는 볼케이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파이토스와 불이 연관이 있는 게 이렇게 어원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헤파이토스를 그림으로 그릴 때는 고대부터 채색을 할 때 붉은색으로 많이 그렸어요. 불을 다루니까. 그리고 헤파이토스의 외모의 특징이 한쪽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절름발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원래 신들이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동상으로 만들건 회화를 그리건 항상 완벽한 모습으로 그리는데, 되게 의외인 거는 장애를 가진 신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외인 거죠. 그러면 헤파이토스가 왜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졌을까? 헤파이토스의 탄생 신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2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 신화 다 헤라가 스스로 혼자 낳은 자식이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보면은 헤파이토스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정상이었어요. 근데 제우스와 헤라가 자주 싸우거든요. 제우스가 워낙 바람기가 많으니까. 근데 둘이 많이 싸울 때 이 헤파이토스가 자기 엄마 편을 들은 거예요. 헤라 여신의 편을 들으니까 제우스가 화가 나갖고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천상에서 떨어진 거죠. 어디로 떨어졌냐면 렘노스 섬이라는 곳에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얼굴이 먼저 떨어지는 바람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발이 절름발이가 됐다. 그런 신화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폭력성이 담겨 있죠, 이 신화 안에. 근데 그 렘노스라는 섬이 재밌어요. 그 헤파이토스가 렘노스 섬에 떨어졌는데, 이 렘노스 섬은 그리스 에게의 북동쪽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이 나중에 이 그리스 신화에 여러 번 나와요. 제일 유명한 거는 이아손이라는 인간 영웅이 있거든요. 그 이아손의 그 아르고호 원정대 신화가 있어요. 그 원정대에 영웅들이 다 같이 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영웅 중에는 헤라클레스도 있고, 그게 이아손이에요. 이아손이 영어로 가면 제이슨이 돼요. 근데 그 이아손이 탐험대가 이 렘노스 섬에 들렸을 때 벌어지는 이야기 같은 게 있지요. 렘노스 섬에는 뭘로 유명하냐면, 렘노스 섬에 여인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이 렘노스 섬 여인들을 되게 폄하했어요. 그래갖고 트라키아 민족에 쳐들어가갖고 거기 남자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다 납치해 와서 이 렘노스에서 그 여인들이 살았어요.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본처들은 다 렘노스의 여인들이잖아요. 본처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남자와 트라키아 여자들 다 죽여요. 그리고 여인들의 왕국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아손 아르곤 원정대가 여기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필요하니까 저 남자들을 다 데려가서 영원히 여기 살게 해서 그들을 통해 자녀를 낳자. 뭐 그런 이야기가 이 렛노스 섬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렛노스 섬에 헤파이토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갖고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플라톤의 에이티프론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헤파이토스가 태어났는데 남성의 도움 없이 태어났잖아요. 헤라 여신 혼자서 태어났잖아. 그래서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남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성성 혼자 만들었기 때문에 얼굴도 불안하고 다리도 절고. 그러니까 신화 속에 이미 남성 우월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남성의 도움이 없이 만들어진 인간은 불안하다. 그게 신화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가부장적이고 남성주의적이다라고 하는데 고대 신화 중에 남성 중심적이지 않은 게 어딨어요. 다 남성 중심적이지.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 놀라운 거는 헤파이토스가 신화 올림푸스 12 주신 중에 한 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왜냐면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그 장애인이 12 주신 중에 한 명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신이 원래 이렇게 장애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장애인을 수용한 거예요. 12 주신 중에 한 명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 신화 안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이 없는 이 메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건 되게 놀랍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저의 해석이고 헤라 여신도 그 아들이 좀 부끄러웠나 봐요. 신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버려요, 바다에. 버리는데 그때 그 헤파이토스를 딱 데려다가 키운 여신이 누구냐면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예요. 테티스가 헤파이토스를 데려다가 9년간 자기 신전에 데려가갖고 이 아이를 키우죠. 테티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우스가 반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예언을 해요. 만약에 테티스랑 결혼을 해서 테티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다. 제우스를 능가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안 하고 대신에 인간하고 맺어줘요. 인간하고. 왜? 다른 신하고 맺어줘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펠레우스하고 맺어주거든요. 결국 테티스와 펠레우스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트로이 전쟁의 그 유명한 아킬레우스죠. 인간 영웅들 중에 거의 최고의 전사거든요. 아킬레우스가. 그러니까 인간하고 낳은 자식이 아킬레우스 정도면은 아마 신과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으면 정말 제우스를 능가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게 아킬레우스죠. 근데 그 여신이 헤파이토스를 잘 키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9년이 지났을 때 헤파이토스는 엄마한테 버림받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라 여신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근데 9년 후 어느 날 헤라 여신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들이 다 선물을 보낼 때 이 헤파이토스도 워낙 손재주가 좋으니까 황금 의자를 하나 선물로 보내요. 그러니까 헤라 여신이 그 의자가 누가 준지는 모르지만 너무 좋거든. 그래서 그 의자에 앉는 순간 발과 손이 저절로 묶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우스를 포함해서 어떤 신도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헤파이토스가 만든 것을 알아서 신들이 다 합의를 봐서 헤파이토스를 데려오게 하는데 헤파이토스가 안 오지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오니소스를 보내요. 디오니소스가 무슨 신이었어요? 술의 신이잖아요. 술의 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헤파이토스를 찾아가서 술에 취하게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은 그 술에 취한 디오니소스를 당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당나귀에 태워서. 당나귀도 되게 의미가 많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뭘 타고 성전에 왔어요? 당나귀 타고 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당나귀를 타고 오는 게 굉장히 겸손의 상징으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당나귀가 겸손한 상징이 아니고 원래 왕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왕들이.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이 다윗도 그렇고 그 자녀들이 왕족들이 당나귀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파이토스 쫓겨난 그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올림포스로 온다는 거는 이 헤파이토스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높여서 데려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결국 데려가서 엄마랑 화해를 시키고 그걸 다시 풀려나게 했다.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이 판도라죠. 그 판도라를 만들 때 신들이 다 힘을 합쳐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 판도라의
모습을 진흙으로 빚은 게 누구예요? 헤파이토스예요. 헤파이토스. 고대 근동의 신화, 성경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인간은 뭘로 만든 거예요, 지금? 다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헤파이토스가 만들었고, 또 헤파이토스가 만든 유명한 것 중에 퀴베르네테스라고 해서 저절로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어요. 인조인강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퀴베르네테스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이버라는 말과 그리고 사이버네틱이 많이 나왔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나온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문화라든가 우리의 일상 속에 그 신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더 풍성하게 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수업, 우리 공부 더 깊이,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뭔가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상식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스 신화가 우리의 그 이미 공부의 취지와 굉장히 잘 부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신들 중에서 못생긴 신이 헤파이토스인데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누구였어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둘이서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불화가 보이죠, 눈에? 불화가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아레스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